자, 그래서 우리 하나 이제 JSP로 페이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요거 업데이트 폼 언더바 XY JSP. 그쵸? 비즈니스 로직과 프린트 로직을 하나로 합쳐서 개발되어 있는, 그치? 이 하나의 웹 JSP 페이지잖아요. 얘를 조금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컨트롤 부분과 그 다음에 모델 부분과 뷰 부분으로 좀 나눠서, 그치? 나눠서 MVC에 3.0으로 좀 2.0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얘 부분은, 이것은, 그치? 요 부분은, 그치? 컨트롤 부분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컨트롤 부분. 아시겠어요? 컨트롤 부분. 그리고 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갖고 온 요 데이터들 있잖아. 요 데이터들은, 그치? 우리 자바 빈의 모델 해서 하나의 객체 단위로 묶어야 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건 하나의 상자에다가 데이터들을 하나의 상자에다 집어넣으면 상자로 이렇게 옮기면 그 데이터가 한 번에 옮겨질 거고 그 상자에서 읽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를 하나로 담는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담아 놓고 그 그릇을 옮겨서 그릇 속에 있는 걸 하나씩 하나씩, 그치? 우리가 읽는다든가 상자 속에 있는 걸 읽는다든가 또 상자 속에 있는 거 뭐 데이터가 바뀌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상자 하나에 있는 데이터가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박스화, 그 프레임화, 틀 그걸 갖다 우리 객체화 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요거 표시하는 요 뷰 부분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놓을 거예요. 요거를. 그쵸? 우리가 나눠 놨다가 다시 합쳐 놓은 거잖아요. 나눠 놨다가 합쳐 놨잖아, 지금. 그치? 합쳐 놨잖아. 근데 다시 나눌 거야. 왜 그렇게 다시 나눠야 되냐면, 나눠야 되면 프로그램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치? 여기 프로그램 코딩 부분은, 그쵸? 그 자바 코드 부분은 자바 코드별로 따로 다른 파일에다가 뷰는 뷰 부분에 따로따로 하면 내가 고칠 때 어떤 걸 수정을 할 때 뷰 부분만 달랐다 그러면 여기는 볼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이 내용들만 고치면 되잖아. 또 처리 방법이 달렸다 그러면 여기만 고치면 되잖아. 그 메인터넌스 하기 쉽게. 또 그치? 오류 수정하기도 쉽게. 또 재사용할 수 있게. 이 데이터는 하나의 게시판에서 사용되는 이 데이터는 똑같은 박스에다 담아놓고 그 박스만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 그치? 뭐 글을 읽는다든가 글 내용을 읽는다든가 글 내용을 변경한다든가 뭐 글을 추가한다든가 그 박스 단위로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면 여기저기 공동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쵸? 재사용하기 쉽도록, 그쵸? 나누어서 개발하고 또 유지보수하기 쉽도록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나누기 해서 우리가 MVC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치? 여기다가 우리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클래스 이렇게 하시면 여기 YG 보드에다 여기다가 내가 이제 하나 여기다가 업데이트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 컨트롤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지 보드에다 만드시게 되면은 여기 그 시간 관계상 내가 여기 업데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여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웹 서블릿해서 요 애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를 애노테이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코딩을 해볼 건데 우리 이제 요 강의에서는 요거 이제 이렇게 있다고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요 애노테이션의 웹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잖아요. 웹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여기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URL 맵이니까 얘를 호출을 하려면은, 그치? 요게 업데이트 컨트롤이라는 걸 호출하는 게 아니고 얘를 호출하려면 업데이트라고 호출하면 된다는 거죠. URL 매핑.
그러니까 http 로컬 호스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를 이 서블릿 페이지를 요청하려면 http local 호스트에 그치? 뭐 8080이 돼 있으면 8080에 그치? 8080에 YG 보드에 그치? YG 보드에 얘를 호출하려면 업데이트에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는 거. 요거 얘가 요거죠. 업데이트에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ID 값을 줘야 되니까 물음표 id는 이렇게 15 이렇게 들어오겠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URL 매핑에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게 여기 요거 URL 매핑이다. 애노테이션이다. 여러분들 여기다 안 쓰면 어디다가 우리가 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그쵸? 우리 웹 인포 밑에 웹 XML이라는 파일이 있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URL 매핑을 여기다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걸 거기 URL 매핑을 여기다 안 해줘도 요 자바 서블릿에다 여기다 바로 애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애노테이션에 왜 서블릿에 여기다 바로 URL 매핑 값을 여기다 바로 줘도 돼요. 여기다 안 주면은 여기다가 세팅해야 된다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치? 그 자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것은 HTTP 서블릿이니까 그쵸? 익스텐드 서블릿 그랬으니까 얘는 서블릿이 된 거죠. 그쵸? 서블릿 프로그램이 된 거죠. 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는 서블릿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서 우리 설명한 거니까 연결에 관련된 클래스, 연결에 관련된 드라이버, 그치? URL, 유저, 그쵸? 그러니까 요 MySQL의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그쵸?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그치? 여러분들, 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A1912999에 킹이 만들어준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겠죠. 접속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치? 우리가 여러분들 할 때 쿼리 스트링 값으로 얘를 요청한 거잖아요. HTTP URL을 가지고 요청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돼서 두 개 아규멘트 받고 했던 거니까 여기 트라이 블록 만들어 두시고 아시겠어요? 클래스 4 나임 드라이버 올리고 연결 데이터하고 명령 객체 만들고 여기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id라고 하는 15라고 하는 쿼리 스트링 값을 주면은 걔를 받을 땐 리퀘스트 get 파라메타 id 그러니까 15를 받아서 걔를 숫자로 변환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select start from board where id는 15라고 하는 그치 데이터베이스의 보드 태블에 있는 글번호 15번을 execute 쿼리에서 읽어서 result set을 만든 거죠. 그래서 rs result set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에 가서 유네임 값, 타이틀 값,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글 쓴 사람, 글 제목, 글 내용, 파일 네임, 카운트, 커멘트, 생성 일자, 글 쓴 날짜, 패스워드, IP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오겠죠. 아시겠어요? 데이터베이스로도 이 갖고 와갖고 각각의 로컬 변수에다 이렇게 저장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열린 거 닫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드.bi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드.bin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로 객체를 만들면 보드빈이라는 거 클래스니까 클래스를 가지고 그쵸? new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요 객체를 만들 때 id 값, 유네임 값, 타이틀 값 여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는 값을 어디로 요 보드라고 하는 요 자바로 이렇게 남겨주겠죠. 여기 클래스가 보시면 여기 그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셔서 자바 빈을 열어보시면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는 값을 각각 여기다가 넘겨주겠죠? 쇼핑을 빼도 되고요. 남겨주겠죠, 그쵸? 그럼 각각의 ID 값 여기 쭉 읽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ID 값을 읽어서 하나의 포장 단위로 만든 거예요, 얘가.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모델 부분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보시면 그쵸? 컨트롤 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치?
요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모델을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요 객체잖아요. 이게 박스화 시킨 거야. 이렇게 ID, 유네임, 타이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ID 값, 유네임, 타이틀, 컨텐트, 파일네임, 카운트, 코멘트, 크리에이티드, 패스워드, IP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로 만든 거예요. 그치? 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드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가 있다. 하나 상자 속에 ID, 유네임, 타이틀을 이렇게 다 담아서 그 상자의 이름을 보드라고 적다라는 거죠. 보드. 상자의 박스의 이름을 보드라고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 상자라고 생각하자고. 이 객체를 박스라고 생각하면 이 박스의 이름이 보드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그 박스의 보드를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객체가 있거든요. 이 객체도 데이터를 가지고 수 있어. 그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set attribute에서 이 보드라고 하는 이 박스 자체를 담아. 그래서 그 리퀘스트 객체의 파라메터 값으로 B로 담아. 그럼 이제 B를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래서 얘가 쭉 끝나면은 어떤 거를 실행을 하냐면 여기 update form.jsp가 열리는 거죠. 그럼 update form.jsp가 얘가 이제 실행되는 거지. 그치? 그쵸? 업데이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얘가 쭉 실행이 끝나서,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보드라고 하는 이 박스에다가, 객체에다 저장한다면 그 박스의 이름을, 객체 이름을, 박스의 이름을 B라고, 이제 우리는 박스의 이름을 여기다가 B로 붙여준 거죠. B박스. 박스의 태그를 B라고 붙여놓으면 B, 그러면 이제 보드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 폼 JSP에서 지금 담아주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글로 던져주는, 어디로? 업데이트 폼.jsp로 던져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 좀 잠깐 살펴볼 거는 보드 bin.java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게 보드 bin.java잖아요. 보드, 여러분들 클래스 보시면 보드 bin이잖아. 그냥 이거 자바 프로그램이죠. 자바. 그러면 우리 ID, 유네임, 타이틀, 요거 내용들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업데이트 컨트롤에서 남겨준 요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순서가 바뀌면 값이 서로 바뀌어서 박스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이 자바 빈에서의 각각의 변수들의 선언은 요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요 같은 내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자바에서 프라이빗이라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슈폭 생성자가 있고 여기 생성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내준, 여러분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치? 보드 컨트롤에서 보내준 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을 보내주면, 아시겠어요? 여기 보드 빈에서, 그치? 보드 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드 빈에서 여기다 이제 값을 줬잖아요. 이렇게 값을 주니까 보드 빈에서 하나씩 이렇게 받은 거지. 아시겠어요? 값을 요 현재 변수에 있는 이 변수에, 그러니까 디스 변수에, 현재 변수의 id에다가 id 값 넣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읽은 id 값, 유네임, 타이틀, 컨텐트, 파일네임 쭉 이것이 당기겠지. 얘 순서가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꺼낼 때는 어떻게 꺼내면 되냐면, 그치? 꺼낼 때는 get id 그래서 꺼내야 되고, 새로운 값을 다시 쓰려면 set id 그래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요걸 갖다가 getter, setter 그러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코딩 하셔야 되는 거죠. 코딩. 얘네들을 보드 빈을 코딩 하셔야 되는 거죠. 얘를. 아시겠어요? 다 코딩을 하셔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코딩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클립스에서는 얘를 코딩을 하지 않아도
요거만 만들어주면, 요 내용만 만들어주면 이걸 자동으로 코딩을 해줘요. 아시겠어요? 그걸 한번 좀 내가 시범을 보일게요. 이거 쭉 지워보고요. 지금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지우고,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컨트롤에 해당되는 요 값들을, 지금 없으니까 이제 빨간색 나오죠? 컨트롤에 해당되는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코딩, 얘만 코딩을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성자라든가 세터, 게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생성자도 있어야 되고, 얘도 코딩을 하셔야 되잖아, 일일이. 얘는 코딩을 하셔야 돼요. 이거 퍼블릭 클래스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치?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보드 빈이라고 내가 만든 거거든요. 만들었으니까 이제 못 만들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그치? 피니시 하시면 여러분들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거 껍데기 클래스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요 코딩하는 걸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요. 쉽게 코딩하는 거, 이거 언제 다 저거 코딩해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치?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그 뉴, 그래서 클래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치? 보드 빈,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요 업데이트 컨트롤에서 이 값을 보내주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박스에 담기 위해서, 박싱하기 위해서 얘는 쳐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쳐주면은 이클립스가 밑에 거는 자동으로 코딩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먼저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 생성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메뉴가 쭉 있고, 여기 소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소스. 아시겠어요? 거기에 소스에 보시면은, 여기 쭉 소스에 보시면 여기, 그치? construct using fields라고 하는 게 있고, construct from 슈퍼클래스로부터 가져오겠다고 해서 이거 클릭하면, 여기 요거 오브젝트를 갖고 오겠다고 오케이 하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해줘요. 아시겠어요? 요거. 그치? 슈퍼 클래스의 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쵸? 생성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볼게요. 아까 있는 내용을 다시 코딩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이클립스가 그래서 좋은 거야. 이클립스 없으면 이건 일일이 다 코딩 하셔야 되는 거야. 아까 그 내용들, 세터, 게터도 그렇고, 생성자도 그렇고. 이클립스 소스에 가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여기, 그쵸? 각각 필드를 이용해서, 항목들을 이용해서 생성하겠다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요, 여기 위에다가 있던 요 필드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다 쓸 거잖아. 안 쓸 거 있으면 빼도 돼. 그럼 오케이 하면은 이 생성자가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만들어져. 이거 내가 코딩한 게 아니고 이클립스가 코딩 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업데이트 컨트롤에서 이 데이터 값, 데이터베이스로 요 변수 값들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ID 15 값을 읽어온 ID 15에 해당되는 각각의, 그치? ID 15의 uname, title, concept 이거를 갖다가 일로 set attribute에서 이렇게 남겨준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 여기서 어떻게 받을 거냐면 여기다가, 그치? 보드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박스 속에다가 보드 빈이라고 하는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드 빈이라고 하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한 박스에다 담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이제 생성자가 있는 거지. 그쵸? 생성자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얘를 꺼내오거나 박스 속에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각각의 값들을 꺼내오거나 새로운 값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치? 꺼내오는 get, 쓸 수 있는 건 set을 할 수 있는 getter, 꺼내오는 거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는 메소드와
기록하는 일을 하는 메소드, 세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게터 세터를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다 코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클립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소스에 가보시면 여기다가 그치 여기 보시면 create getters and setters 이렇게 그치 create getters and setters가 보이거든요. 클릭을 하시면은 어떤 것들을 세터 게터 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다 하시면은 이렇게 클릭 우리 다 할 거거든요. 여기 셀렉트 올 해보시면 다 클릭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 부분을 세터 게터를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이클립스 없으면 이 코딩하기가 어려운 거지. 보세요. 여기 public int get 그리고 id 그러면 여기 id인데 여기 id잖아요. id 변수를 갖다 얘가 get 다음에 대문자로 시작해서 id 그리고 set id getter setter 이렇게 된 거예요. uname은 보시면 여기 uname은 이렇게 uname 변수를 갖고 오는 메소드는 그죠? get 대문자로 얘가 바꾼 거야. 얘가 요거 첫 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get 그래 get터가 만들어서 그치 여기 얘를 꺼내려 박스 속에 있는 얘를 꺼내려면 get uname이라고 해서 끊으면 리턴 값으로 끊어지겠죠. 만약에 박스 속에 들어가 있는 uname 값을 바꾸려면 set uname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도 set 다음에 여기 대문자로 u 그래서 uname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치 변수 값을 바꾸면 새로운 값으로 바꿔질 거 아니야. 박스 속에 있는 기존 값을 다른 걸 바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 아니야. 세터 게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내가 코딩한 게 아니고 이클립스가 코딩해 준 거죠. 그쵸? 쉽잖아. 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를 그냥 단위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스에 가서 이런 걸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그치 여러분 toString 그러면은 그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어요. toString 해서 찍어 보면은 이 박스 속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메소드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 좋은 거지 우리. 그치? 이렇게 코딩한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설명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에 가보시면은 요 부분은 코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부분은 아시겠어요? 요를 생성을 하면은 다시 여기 YG 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그래서 클래스 생성해 보면 여기다 클래스 명을 갖다가 보드 빈이라고 하면 그치? 요 클래스 껍데기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져 요게 클래스가 그럼 거기다 여러분들 요거만 코딩하면 내가 이 상자 속에다 보드 빈이라고 하는데 있는 관련된 변수가 뭐를 가지고 있을 건지 상자 속에다 뭐를 담을 거지만 이렇게 그죠? 프라이빗으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 그치? 그치? 코딩을 하시게 되면은 요 슈퍼 클래스에서 하는 생성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치? 여기 요 이클립스에서 소스 그래서 이렇게 그쵸?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이거 안 해도 되고 그쵸? 각각 필드를 사용해서 생성하는 거, 토스트링 하는 거, 게터 세터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냥 하면 한꺼번에 쩍쩍 이렇게 코딩이 누가 이클립스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클립스 없으면 이거 코딩하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에러도 많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치? 자바 보드 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죠. 컨트롤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우리 B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디 업데이트 form.jsp로 이렇게 남겨줬겠죠. 아시겠어요? 그치? 예. 그럼 우리 업데이트 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얘를 남겨서 이렇게 받은 거야. 그럼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래 여기서 업데이트 컨트롤 자바에서 그치? 이렇게 request set attribute B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아시겠어요? B라고 하는 상자, 보드라고 하는 객체의 이 상자 속에 얘네 데이터들이 담겼는데 그 상자 이름을 B로 보냈잖아.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업데이트 폼에서 이제 그 상자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뷰잖아. 업데이트 폼.jsb는 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아까 업데이트 폼에 보시면 얘는 요 빈 화면이잖아요. 이 속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읽은 15분의 데이터베이스에 읽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양식 폼에다가 보시면 여기에
원래 여기다가 uname 대신 리퀘스트에 get, 그치? 어트리비트에서 여기다가 uname, 원래는 요렇게 받으셔야 돼. 여기다가 요렇게 만드셔야 돼. 원래는 요렇게 각각을 다 이렇게 받으셔서 하면 요렇게도 찍히는 거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너무 그 자바 코드잖아. 그러니까 자바 코드 대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뭐가 있냐면 익스프레션 랭귀지라 그래서 달러 붙이고 중괄호 하고 여기다 아까 B를 했으니까 여기 보세요. 컨트롤의 박스 이름이 B잖아. B 박스에 담겨져 있는 uname이라고 하는 항목 값을 갖고 와라 그러면 빈에서부터 빈에 있는 그 객체에 있는 uname 값을 박스에 있는 거를 uname 값을 뽑아다가 여기다 표시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 보시면 이제 그래서 폼이 하나 있고 그 end 폼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폼이 있고 end 폼이 있잖아. 양식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거 했던 거거든요. 포스트 방식으로 update.jsp로 그 값을 변경된 값을 남겨주는데 그 값을 남겨줄 때 input type hidden 그래가지고 요 id 값도 남겨주잖아요. 우리 id 컨트롤 보시면은 15번에 해당되는 값이 요 15번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id 값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박스에다 id 값도 담았잖아. 그럼 그 박스에서 꺼내서 객체에서 꺼내서 뭐 자꾸 박스가 되는데 이상한데 그 객체에서 꺼내서 id 그러면 요거 15번을 히든으로 보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우리 업데이트 컨트롤에서 반드시 업데이트 컨트롤에서 실행시키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얘를 실행시켜보면은 이렇게 실행시켜보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요 URL 매핑이 나오죠. 요 URL 매핑은 여러분들 업데이트에 얘가 나온 거라 그랬어요. URL 매핑이 나오는데 여기 에러 생긴 건 여기다가 커리 스트링 값을 줘야죠. 몇 번 거에 수정할 건지 ID 15번 거를 수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5번 거를 15번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보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얘에서 이제 고쳐서 여기다 이제 내가 홍길동 이렇게 고칠 거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강좌 안내입니다. 이렇게 그치? 바꿀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칸도 띄워보고 이렇게 또 띄워보고 아시겠어요? 여기에 좀 적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그냥 사학점에 3시간 이렇게 그냥 바꿀게. 이렇게 우리 그건 아닌데. 그리고 요 내용도 우리가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럼 여기 이제 요 바뀐 내용을 그 비밀번호를 또 여기다가 얘 입력할 당시에 있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요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의 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요 글에 저장되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해야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래서 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실행되냐면은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어디가 호출하냐면 update.jsp가 호출되는 거죠. 자, 그런데 update.jsp에서는 몇 번 글에 해당되는 것을 고치려면 id 값을 남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히든으로 되어 있어요. 히든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텍스트 박스가 하나가 지금 감춰져 있는 거야. 우리 안 감춰지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히든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텍스트 이렇게 해보실까? 텍스트 박스 텍스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쵸? 텍스트 박스잖아. 텍스트 박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시 요거 고치면 여기 텍스트 박스가 여기 있잖아. 요거
감춰져 있는 거야. 감춰서 15번이라는 값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히든이라고 하면 여기 input type text hidden 그러면 박스가 있기는 있는데 감춰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라지죠. 감춰지죠. 그럼 id 값 박스가 있긴 있어서 15 값을 감춰진 상태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글 쓴 사람도 홍길동이라고 바꾸고 안내 입니다 이렇게 바꿀 거고, 그쵸? 여기다 한 칸 더 뛸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요것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1, 2, 3, 4 이렇게 바꿀 거야.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글 변경하기. 그래서 글 변경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떤 게 실행되냐면 이제 update.jsp가 실행이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치? JSP가 실행되는 거니까 update.jsp가 실행되는 거니까 우리 update.jsp에서 이제 요 양식 페이지에서 바뀐 내용들 있잖아. 바뀐 내용을 update.jsp에서 바뀐 내용을 비밀번호를 받아다가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바꿔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시켜놔야 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update.jsp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update.jsp 보면 그런 내용을 하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잠깐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